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유행 따라 안 가고 잘 파악을 하면 자기의 색깔이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자, 존킴 디자이너하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공간 디자이너를 해야 되겠어도 구체적인 진로일 건데 그 중에서도 나는 공간 디자이너를 해야 되겠어를 어떻게 정하게 되셨어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MBC 러브하우스 보고 네.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네. 그때 그냥 딱 정했어요. 그때 막 디자이너분들, 건축가분들이 잘해서 그분들이 멋져서라기보다 그거를 선물 받고 내 공간을 받는 분들의 그 표정 기뻐하는 네. 거 이게 정말 극도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특정 직업의 프로그램들은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네,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꿈을 정해버려가지고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스텝이 이루어졌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고 대학교도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갔고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안 들어오고 프랑스에서 또 디렉터까지 같이 계속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좋은 교수님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근데 그때는 인테리어를 할지 건축을 할지 좀 몰라가지고 건축을 전공을 1학년을 다니다가 이 그릇이 제가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어서 인테리어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명확한 순간 그래 러브하우스를 보면서 나도 저 일을 하겠어 인 줄 아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에 도달하기까지의 정들이 좀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릴 저도 때부터?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방을 계속 바꿨대요. 가구 배치를. 그리고 좀 예쁘고 멋있고 하는 걸 또 좋아했고 네, 그리고 아버지도 정원을 막 꽃 같은 거 매번 가꾸시고 막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서 좀 공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세요. 아까 얘기 중에 잠깐 나왔지만 16살에 이제 혼자 간 거 아니에요? 되게 용기도 있고. 네, 용기가 있었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가서 고생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왜 안 그랬겠어요, 어린아이가. 눈칫밥도 먹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고생이 많았는데 해외에서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쨌든 제가 모시던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근데 한국 들어와서는 결국 신인밖에 안 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뭐 다 그 저력이 나오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얘기가 딴 데로 흐르는데 이제 첫 미팅에서 사실 제가 하는 그런 공간을 딱 보자마자 느끼는 감정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가 사실은 1초 만에 나오는 대답이긴 하지만 그 대답이라는 저뿐만 아니고 이런 특정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대답하는 그 시간 그 말이 이미 자기가 해왔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말인데 한국 분들은 그 말을 되게 그 어드바이스 그런 걸 되게 가볍게 보시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건축가, 다른 인테리어 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바꿔주세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부터 먼저 큰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구체적인 미팅이 될 때는 뭐 시간당 페이가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욕을 엄청 많이 먹겠죠. 그래서 참고는 있는데 모든 게 다 공짜로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직 그렇게 뚜렷하지 않죠. 맞아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 뭐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프랑스에서 몇 년 공부하고 몇 년 사셨어요? 공부는 6년, 7년, 6년 했고 총 15년. 일을 또 하셨으니까. 와, 총 오래 15년 계셨네. 근데 지금 나이 별로 많지 않으시잖아요.
또 그렇게 어리지도 않고. 네. 그래요. 어쨌든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긴 시간을. 제일 예쁘고 빛났던 시절이 네. 파리에 있긴 하죠. 네. 그러면 그 파리 시절에서 뭘 제일 중요한 걸 배우셨어요? 사실 막 제가 막 프렌치 감성에 막 프렌치 스타일에 막 이런 타이틀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네. 너무 습득력이 좋은 스폰지 같은 그런 시절이 예. 네. 고스란히 파리에 있다 보니까 음. 모든 게 좀 아직까지는 지금은 좀 한국물을 많이 먹고 좀 한국 클라이언트를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좀 많이 됐는데 음. 거의 외국 사람 같이 좀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넓게 보는 시야라든지 좀 다양한 좀 디자인 언어라든지 이런 거는 프랑스에서 좀 많이 배웠었어요. 지금도 많이 좋아하고 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귀국을 해서 그때는 바로 이렇게 자기 스튜디오를 열지 않고 이제 어디 기업에 들어가셨었죠? 네, 삼성전자예요. 그랬다가 1년 만에 1년만 때. 1년 만에 내 거를 하고 싶으셨어요? 사실 제가 한국을 귀국했던 이유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오게 됐는데 그때 마인드가 우리 아빠가 우리 아들이 한국을 들어왔을 때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근데 1차원적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진짜 좋아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효자시군요. 아니 마지막만 효자였고 한 인생의 4분의 3은 불효자로 살다가 그래서 삼성전자로 이주비랑 다 해주셔서 제가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회사에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근데 진짜 삼성전자에서 1년 동안의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사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임무가 끝나서 제가 2년 프로젝트였는데 1년 만에 네. 임무가 끝나서 다른 네. 팀으로 배정이 들어가는데 그때 프랑스에 계시던 사장님을 긴자에 그 스토어 제가 설계했던 데에서 오픈식이 있어서 만나게 됐어요. 사장님한테 제가 저 파리로 돌아갈래요. 이랬더니 사장님이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은데 지금 아니면 너 거 못 해본다. 망하면 들어와라. 이 얘기 하시는데 그때 힘이 확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서는 제 거를 하게 됐어요. 계획도 없었고. 첫 근데 일이 뭐였어요? 그래서 처음 일이 박준우 셰프 프렌치 레스토랑 했었고 책에서 봤어요. 네, 그리고 인터로그라는 그 편집샵. 편집샵을 했었는데 두 곳 다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시절이 어려워서. 그래서 작가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네. 없어졌고 아직도 근데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뭐 안 돼서라기보다 또 회사 사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없어졌는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마자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집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아버님 얘기도 하셨지만 그 아버님 어머님 사시는 공간을 혹시 좀 해드렸어요? 제가 다른 강연에서 했던 말이긴 한데 네. 저는 프랑스에서 정말 이렇게 눈부시고 정말 아름답고 막 럭셔리 최고의 막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휴가를 가고 돌아가는 여권에다가 손편지로 우리는 언제 한번 같이 살아보지? 아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정말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잘할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지 못했구나. 그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한테 필요한 공간의 마감재는 뭘까? 를 고민을 했는데 그 마감재가 뭐 대리석, 원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같이 옆에.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 그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 귀국 계약을 다 썼어요. 네. 그래서 1, 뭐 헤드헌터한테 연락을 한다. 뭐 2 해가지고 이제 해서 그러고서는 한 3개월 만에 모든 게 정리되고 한국으로 네. 삼성전자로 입사를 했죠. 네. 자, 이제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브랜드를 위한 공간 얘기를 쭉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개인들에게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절반 이상 60% 70%가 지금은 다 아파트에 거주.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인테리어 공간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다. 다 똑같으니까. 네. 구조와 이런 거는 다 공장에서 제품 이렇게 만들듯이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나답게 나다운 공간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그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자기 공간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히 요 몇 년 사이에 뚜렷한 흐름 중에 하나가 자기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플러스 이번에 이 감염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내 공간, 내가 시간을 보내는 이 공간을 좀 어떻게 나답게 만들고 싶어. 이런 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자아 성찰이 가장 필요한 것 먼저. 같고 요즘 집에 의류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런 게 있으니까 똑같은 아파트의 그런 공간이지만 그 공간의 냄새까지 그냥 무향이 돼버리니까 옛날에는 너네 집 냄새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졌어.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안타까운데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남들이 뭐 내가 좋아하는 이게 게 유행이야, 뭐 이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라 진짜 넷플릭스를 좋아하고 집에서 TV 보는 거 드라마의 열혈 시청자면 그냥 다 필요 없고 TV에 그냥 그쵸. 몰빵해서 몰빵해서 크게. 큰 거 사면 그게 끝장나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집하는 거가 모으고 추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일기도 아직도 쓰고 그래서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이럴 때마다 이렇게 모아놓은 소품들이 비싼 게 아니어도 뭐 조약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추억이니까. 진짜 싫어요. 청소할 때. 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근데 그런 걸 모아놓을 수 있는 뭐 장이라든지 같은 게. 저는 그리고 그 눈이 불편한 게 참 싫어가지고 아직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한국은 항상 거실 등 네, 네. 저는 그거부터 돼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그걸 떼버리고 전구 막아버리고 다 간접 조명으로 하고 아하. 근데 별거 아니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또 어떤 분은 환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면 맞아요. 유행 따라 안 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유행 때문에 좋아하는 하는 건지 건지. 이런 걸 좀 잘 파악을 하면 자기의 색깔이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집 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 만나면 좀 대화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아하. 그냥 저는 가족들하고도. 그쵸.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자녀분은 몇 살이세요? 그 자녀랑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 딸방을 하는데 벽지를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벽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불호가 있는 진짜 딸기 맛이냐 바나나 맛이냐 옳고 그른 게 아니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냥 다른 그 애기한테 물어봤어요. 유치원생한테 뭘로 할까? 네, 그랬더니. 이걸로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알겠어. 이러고서 해주고 그런 것처럼 그냥 네. 집은 유행 따라가면 큰 코 다치고 좀 오래 봐도 안 질리고 좀 오래 입을 옷을 사는 것처럼 좀 다양하게 믹스매치 될 수 있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스토리가 좀 되고 좀 네. 자기를 좀 자아 성찰할 줄 아는 그런 공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지인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이 꼭 자기 집 할 때 저한테 연락이 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 넣어 이러고 저는 말아버려요. 그러면 아까 이제 건축하고 인테리어 얘기도 여쭤봤는데 요새 또 스타일링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지는 않으면서 그런 일도 하십니까? 네 하고는 있는데 좀 스타일링만 하지는 않고 최근에 작업했던 거 중에 칫솔 치약까지 어, 다 넣어드린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너무 고맙죠. 제 취향을 믿어주고 네, 난 너한테 맞출래 약간 오. 이런 클라이언트니까 네. 다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도 스타일링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집에 이번에 조금 돈 모아서 3개월 뒤에는 요 조명 사야지 그래서 조명 사다 놓으면 또 한 달은 기쁘잖아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그래요? 네. 그래서 커튼도 바꾸고 가구도 조금씩 바꾸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게 가정집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꽉 이렇게 해버리면 네. 살면서도 재미없고 그러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네, 그럼 지금 사시는 댁도 뭐 직접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건 안 네, 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편한 게 음,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또 직업 특성상 막 화려한 거, 음, 예쁜 거, 좋은 거 이것만 보니까 막 네. 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백색에 오히려. 네, 간접 조명이 있는 정신병원 같은 느낌? 맞아, 인스타에 보니까 뭐 서가 색깔도 하얀색이고. 그 이제 한 40 넘고 이런 분들이 막 바쁘게 살던 거에서 이제 스스로 속도를 좀 늦추기도 하고 또 시간도 실제로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공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근데 좀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혼자 있는 거를 못 견뎌가지고 막 새로운 네트워킹 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 사실 공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잘 주무시게끔만 침대 좋은 거 넣으면 근데 좀 그래요. 네. 집에 오래 계시고 좀 자기 네. 생각하고 좀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러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그런 뭐 향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천천히 하다 보시면 그 공간이 자기한테는 정말 보물 같은 에너지가 충전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내가 밝은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조금 가라앉은 걸 좋아하는 네. 사람인지 기타 등등. 알겠습니다. 우리 존킴 디자이너하고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네 번째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